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소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정우택 의원을 수사하라며 낸 재정 신청 내용이 불분명해 기각됐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금 대출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 충북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연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박덕흠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 날인과 서명을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은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의원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1심은 끝났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2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무죄를 결백을 또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이 검찰 공소장에서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공소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검사 서명과 날인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사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지만 추후 보완할 경우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검찰이 법원의 통보에 따라 서명을 보완한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효력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효력을 1심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서명을 보완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할 경우 1심 공소와 판결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 그거까지만 판결했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법원은 오는 31일 시작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제기 효력을 언제부터 인정할지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정우택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라며 민주당이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어제 정우택 의원실과 민주당의 재정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고 입증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며 기각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총선 기간 정우택 의원이 휴대전화와 안마의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낸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청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욕설과 막말이 난무해 심각한 후유증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크노폴리스 대출 조건 동의안.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16개월 이내에 행정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청주시가 금융권에 배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또다시 맞섰습니다. 시행사의 책임과 그들의 의무였던 것을 청주시가 다시 부담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협약 내용의 위반입니다. 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어떤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발언 도중 시의원들 사이에도 고성이 오갔고 발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주민 가운데 일부가 소리를 지르고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섰고 동의안은 표결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사업 자금을 언제 대출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청주시는 금융권과 협상을 벌여 늦어도 상반기 안에 사업자금 3,10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의 PF를 빨리 일으켜서 강서 이동 주민의 그 재산권 제한도 풀고 청주시 미래의 하나의 희망을.
사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문화재 발굴을 마쳐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또 산업용지를 청주시가 책임 분양하기로 한 만큼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경쟁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예복 차림의 신랑과 화려한 색동 한복에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시장 한가운데서 전통 혼례를 올립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으로 선정한 이곳에서는 줄어드는 매출의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충주의 한 시장에서는 5일장이 서는 날에 맞춰 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이 열렸습니다. 주차장에 마련된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신이 났지만 정작 시장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썰렁합니다. 더 잘 되는 것도 없고 더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이 물건 사고 파는 거는 딱 살 사람들이 사지 뭐 노래자랑 한다고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제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시장. 제천시는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먹자골목 조성과 시설 보수에 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점포 임대 안내를 붙여놓은 문 닫은 가게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층 매장에는 입점되지 않은 빈 공간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10여 곳이 줄지어 문을 닫는 등 800여 점포 가운데 3분의 1은 비어 있습니다. 손님보다 사인이 많을 때도 있고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마수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인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 살리기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 이상. 하지만 2003년엔 1,700곳에 이르던 시장은 올해 1,500여 개로 10% 정도 줄었습니다. 30대 전후의 주부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금 결제 방식, 그리고 서비스 개선. 일회성에 그치는 볼거리 행사나 고객을 인위적으로 불러 모으는 수준을 넘어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어느 해보다 덥다는 올여름, 전기 사용이 많은 축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당수 축사가 화재 무방비 상태인데요. 점검 현장을 조일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양계장을 집어삼킨 불길. 양계장은 뼈대만 남고 닭 6만 마리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찜통 더위에 쉬지 않고 돌던 환풍기가 과열되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천장에 환풍기 그 설비를 가동하였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는 그 연기하고 불꽃이 보였다고 하는 그 환풍기 쪽에 전기 설비에 의해서. 다른 축사는 안전할까?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찾아가 봤습니다. 한 축사, 화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누전 차단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이 환풍기죄로 해서 누전되고 있는데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보시다시피 전구가 먼지 뒤범벅입니다. 자칫 불꽃이 튈 경우 가연성이 높은 먼지로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기는 또 위험성도 많고 나에 대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또 전기를 또 이게 땡길라 사람을 오라고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다른 양계장도 누전 차단기가 고장나 있고 환풍기는 허연 먼지를 뒤집어써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단기는 수시로 점검하니까. 몇 군데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럼 아셨어요? 몰랐어요. 실제로 축사 화재는 절반 가까이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축사는 볏짚으로, 양계장은 깃털먼지로, 돼지축사는 배설물 가스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하셔서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자체가 축사 전기 정밀 검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3% 정도에 불과해 화재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어제 폐막한 전국 소년체전에서 충북이 4년 연속 종합 3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선수와 임원 모두가 박수받을 일이지만 특히 금메달 11개를 휩쓴 롤러 종목이 올해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선수단의 돌풍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얇은 선수춤과 열악한 도세를 딛고 금메달 35개를 따내며 서울과 경기에 이어 4년 연속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차근차근히 앞으로 3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뒷받침을 하면서 열세 종목 같은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은 올해도 역시 인라인 롤러였습니다. 사전 경기에서 전체 금메달 18개 중 11개를 휩쓸며 초반부터 선수단에 힘을 북돋았습니다. 잠재력 있는 선수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노력이 10년 넘게 전국 최강 자리를 놓치지 않는 원동력입니다. 유치원 5세, 6세서부터 이제 실시를 하니까 그 어떤 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기초 과정이 튼튼하게 채워져 있는 거죠. 여기에 13년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직 임원들의 숨은 공도 빛을 더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인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경제적으로 참 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밖에 사격과 하키, 배드민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고 특히 다이빙에서 42년 만에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한동안 부진했던 수영에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입니다. 지난해 저희 청주 MBC가 보도한 옥천 굴산성 훼손 문제와 관련해 옥천군이 복원 책임을 개발업자에 떠넘기려다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주택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옥천군이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준 탓이라며 60살 전모 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원상 복구 명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복구 명령을 하는 것은 오히려 2차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훔쳐 나눠 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70살 윤모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100만 원권 수표 57장과 현금 210만 원을 훔쳐 5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훔친 수표를 함께 사용한 김 씨의 누나와 조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훔친 돈은 독거노인인 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와 노인수당 등을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 충북치안협의회가 어제 도지사와 교육감, 경찰청장 등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등 4대 사회학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 증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남편 교육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